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한미식입니다. 오늘 아침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구글은 프리장세 이렇게 4.84% 정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조금 개선되고 있었던 프리장 상태가 이제 완전히 빨갛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분석드리고 구글의 분석 또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여기 Change in Non-Farm Payrolls도 나왔고 Unemployment Rate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Change in Non-Farm Payrolls의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말 그대로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보여줍니다. 컨셉은 이랬는데 실제 나온 결과는 517로 굉장히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였고요. 실업률은 심지어 3.4%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3.5%가 나왔는데 이번엔 심지어 1%가 더 적은 3.4%가 나왔고 이것은 컨센 대비해서 2%나 더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해고가 안 되고 완전 고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표와 함께 달러 인덱스는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101달러에 있었던 달러가 102달러로 순식간에 올라갔는데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증시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달러 지수가 저점에 와 있으니 달러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환전을 미리 해둔다면 환차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멤버십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표들의 결과가 좋든 나쁜을 떠나서 저는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만큼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수적인 뷰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어닝 일드에서 여기 10year tips를 뺀 수치를 스프레드로 잡으면은 이렇게 2.59%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로 최저의 상태인데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도 이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약 4.43% 정도의 스프레드를 평균적으로 유지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2.59% 상태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벗어난 것도 이상한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고평가이며 이렇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처럼 고평가인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구글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제 매매 내역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유드리지 않는 유료 정보들을 많이 공유드릴 뿐만이 아니라 한 달 전인 1월 8일 AMD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매우 저평가 지점까지 왔을 때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 분석을 말씀드리자면은 AMD는 그때 63.96달러로 그때 당시 PE 멀티플이 18까지 하락했으며 AMD의 PE 멀티플이 18까지 떨어진 적은 2011년에서 2012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었다는 것이죠. S&P 500이 6% 오르는 동안 저평가했던 AMD는 28% 오른 것이니 한때 저평가했던 AMD는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셈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구글은 earning per share로 이렇게 1.05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컨센을 미스해 주었고 매출액 또한 76.05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445밀리언 달러만큼 미스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컨센은 이미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다운 리비전된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실적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경우는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76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해 주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높은 달러에 의한 악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7% 정도의 매출 확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과거 성장률까지 바라보면요. 2018년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을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내역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매출액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구글 애드버타이징 부분은 이번에 59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 동분기보다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분은 7.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4% 정도의 성장을 기록해 주었고 구글 클라우드 덕분에 그나마 전체 매출액에 있어서 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 number of employees는 임직원의 숫자인데 2022년은 19만 명 정도로 2021년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비용을 알아봐야겠죠. 비용에는 크게 원가 비용과 R&D,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비용은 57빌리언 달러로 2021년의 비용인 53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은 18빌리언 달러로 당연히 여기 21빌리언 달러 대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13.6빌리언 달러로 이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 못한 실적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실적을 보았는데요. 특히나 순이익에 있어서는 세금이라던가 감가상각 등 실제로 소비되지 않는 비용 또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데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이나 프리캐시플로우를 중시하는데요. 구글의 영업현금 흐름의 경우는 이렇게 23.6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24.9빌리언 달러 대비해서는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프리캐시플로우의 경우는 여기 23.6빌리언 달러에서 Purchase of the Property and Equipment를 빼면은 나오는데 23.6빌리언 달러에서 7.5빌리언 달러를 빼야 하므로 프리캐시플로우는 약 16빌리언 달러 정도이고 지난해 동분기의 프리캐시플로우는 18빌리언 달러 정도로 프리캐시플로우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구글 어닝 리포트에서 좋은 점 하나를 꼽자면은 여기 Repurchase of the Stock입니다. 이것은 자사주 매입 부분으로 여기 15빌리언 달러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보다는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잘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적은 언제든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러한 실적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구글은 밸류에이션상 저렴하냐 마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기업이 고평가라면은 굳이 구글을 대상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은 프라이스 투 CFP 기준으로 14.44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15배수의 아래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구글은 적정 주가에 있는 셈입니다. 비록 실적이 잘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고평가는 아닌 만큼 지금 현재 구글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